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있는 이슈들을 진단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때문에 자, 국내 증시에서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증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개별 종목 위주로 상승세를 체크해보는 장이 좀 펼쳐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금요일장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11월의 마지막 주와 12월 첫째 주가 이어지는 주간에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무구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 했잖아요. 토요일에. 근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가지고 또 풍성한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후기들 이제 댓글을 보다 보니까 무구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좀 시장을 보는 눈이 더 커졌고 매수 매도에만 좀 집착했던 모습에서 스토리 위주로 보는 걸로 좀 바뀌었다 라면서 책 정말 재밌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스토리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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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스토리텔러 진짜 기가 막힌 게 이게 책 나오고 나서 제드래곤이 회장됐잖아요. 또 재벌집 막내 딸. 그러니까. 막내 딸이란다. 막내 아들. 근데 친구들이 야, 너 그 송중기 나오는 거 봤어? 그랬어? 그거 읽어봐 다 나온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선생님 제가 썼던 그 방대한 양에서 막 추린 내용들로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또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책 속에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 보시면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스포가 될 수 있지만 반도체 회사 인수를 하잖아요. 딱 그거 볼 때 저는 생각이 났죠. LG 반도체. 그쵸. 물론 칼기 사건은 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또 거기 스토리상으로 좀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끼워놓은 부분이 있지만 실제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재벌집 막내 아들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스토리텔링은 뭐가 있을까? 스토리텔링?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다음 재벌집 막내 아들은 막내 아들이 아니라 재벌집 큰아들. 한화. 재벌집 큰아들? 여기 한화그룹 얘기 지배구조 해가지고 내가 의미하는 말은 그거보다 다음 스토리는 뭐로 이동할까?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거기서도 연상을 하면 그러니까 스토리텔러면 이제 그 막내 아들이 그 왕이 됐어. 이건희 네.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이 되셔갖고 이제 또 자식들한테 가는 세대에서 삼성물산 건설파트 이부진 거버넌스 이게 이제 그 다음이었는데 그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셔갖고 못하신 거지. 그렇지. 여기 딱 그 내용이에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부진 거버넌스가 이제 남은 스토리텔링 같아.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막내딸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내딸이 나오는 거야? 그러네. 이제 다음은 선생님 계속 막내 아들을 막내딸이라고 하셔가지고 왜 갑자기 딸이지 했는데 그 다음까지 점프해서 보시느라. 그럼 선생님 우리 레몬레인 주가는 좀 살짝 짚어보면 어떨까요? 좀 조정받았는데. 따라가시면 안 되지. 그러게도 이게 뭐 우영우처럼 추추추. 근데 나는 오히려 그쪽에서는 잠깐 얘기했지만 아바타 보겠어 그냥. 위치상으로. 16일 날 아바타가 된다니까 우리가 덱스터, CJ, CGV 그리고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발동을 거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아바타 쪽이나 이게 또 보이지 않게 그 한알령 풀어지는 거하고 비슷해. 요새 중국이 선생님 우리 한일령 해제와 관련해서 그 중국의 모멘텀과 이건 조금만 이따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과 이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시장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번 주는 사실 미국 눈치를 볼 게 별로 없었어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셨나요? 13일까지는 눈치 볼 거 없어. 그냥 계속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할 때 지수 보지 마라. 이게 종목장이다. 종목 위주로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계속 나타나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안 오른 섹터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아직 많아요. 아직 많아요? 오늘은 네옴시티 너무 많이 급등했잖아. 우리 또 코롱글로벌 눌림목 해갖고 그냥 해서 오늘 뭐 30% 남겨놓고 파시든지 다 파시든지 하면서 오늘
약간 모듈러? 모듈러. 그런 관련된, 그러니까 찍는 집, 그 가구, 우리는 지금 뭐 파업으로 해서 하지만 해외 부분에서의 모듈러 관련된 종목들이 에너지가 좀 수상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올라간 종목들 중에 또 가구,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는 또 한 차례 또 연속성이 나오나 볼래. 순환이 나와주나 보겠다.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든다면 코론 글로벌이 가장 셌긴 했죠. 코론 글로벌은 스마트팜 에너지로 간 거고, 지속성 현대 리바트, 그 다음에 또 대림 비엔코가 오래간만에 명단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쪽이 움직이면 우리의 또 종목인 LX 하우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순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물론 연결되는 거는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은 2만 원씩 계단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라 12만 원, 14만 원, 최대 16만 원, 16만 원 가는데 어쩌면 1년에서 2년. 그러니까 2만 원씩 움직이는데 6개월.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개념이고, 약간 12월 달에 이제 구체적인 수주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삼성물산이? 아니, 이제 네옴에서 수주를 기다리는. 근데 선생님, 네옴 관련해서 정말 뭐 실제로 뭐 기대는 컸지만 뭐 알맹이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수주가 나오려면 또 이게 인터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텁하겠는데 무슨.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2025년까지의 1차 과정에서 뭔가 나오나를 보는데, 나는 우리의 대장주 현대로템. 약간 넌지시 또 징후 주잖아. 트램과 그 다음에 3대 건설이 대규모 무슨 터파기 공사 중에서 이게 지하를 또 파야 되거든. 그러면 요새 현대건설 기계는 먼저 갔지. 현대건설 기계나 그쪽은 이제는 보유자용은 다 팔으라고 그랬고, 오히려 그쪽에서 키 맞추기라면은 해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환에 남아 있고, 사이트를 한번 현대건설 뒤져보세요. 특수건설 같이 원형의 이러한 큰 이 기계가 쫙 가면서 그냥 터널을 파듯이 현대건설도 그 자체적인 이만한 원통형 기계가 있어. 그게 쭉 가면서 그냥 지하화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해외 수주 부문에서 이제 선도주가 되나? 나는 그거 볼래. 그래서 오늘의 느낌은 건설 모듈러 관련된 종목으로 또 약간 이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선생님,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방향성 자체는 박스권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잖아요. 좀 수급적인 특징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2,400, 2,500. 2,400, 2,500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13일까지. 12월 13일? CPI가 7.5 나오면 거기서 100 더 올라가는. 그때 삼성전자가 한 3,000원 정도 올라갈 것 같아. 그 발표를 기다리면서. 근데 또 삼성전자는 12월에 정기 인사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요새 삼성전자, 엔솔, SK하이닉스를 자꾸 숏을 거네. 자꾸 눌러. 그리고 이미 그러면 밑에 단에 현대차나 기아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못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가 20개 종목은 갖다 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먹을 게 없어. 그냥 이제 롱숏의 바스켓으로 이용을 당할 뿐. 그러니까 삼성전자 500원 맞추기야. 오늘도 61,000원, 61,500원, 62,000원. 노상 500원 올렸다, 500원 뺐다를 이거 한 1, 2개월 가봐. 돌아버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오죽하면 50% 팔아갖고 오히려 우리가 이동시켰던 AD테크놀로지, KH바텍 요새 그쪽에서 자꾸 또 으쌰으쌰들 나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은 나무가 이런 것들의 순환이 계속돼서 앞으로 중저가 옐로칩장 수익률 게임은. 그런데 그것도 저점에서 이미 뭐 5, 60% 올라간 거는 하지 마. 이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우리가 중저가 옐로칩 위주의 시장이 된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내부적인 변수에서 갈 만한 것, 또 SOC 외부에서 온다면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G20 정상회담 발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눴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한일령에 대한 기대가 OTT 플랫폼에서 좀 또 나오고 있고, 자 그러니까 또 외국인들이 오지 않을까, 뭐 중국인도 오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감도 있고. 안 그런 것 같아요. 아 왜요? 중국의 전략이 오픈은 봉쇄고 온은 열리는 것 같아요. 온라인. 근데 이번에 축구에서 중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현타를 많이 느꼈대요. 저 사람들은 다 마스크 없이 저렇게 모여 있는데 왜 우린 다 마스크 쓰고 봉쇄하고 차단하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런 현타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현타 와도 시진핑 내 맘이다. 뭐 이건데 뭐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없어. 내 맘이다요. 그러니까 중국을 볼 때는 우리나라 서구적 시각으로 합리적으로 보지 말자. 어? 그냥 어떻게 봐야 돼요? 합리적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나 뭘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부분 균형으로 봐 나는. 부분 균형?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통제나 봉쇄는 더 계속될 것 같아. 간단히 그 암만 현태하면 아예 구속시킬 것 같아. 그걸 이제 표현을 하면 어. 선동하지 마 어. 이런 식으로. 아니 똑같은 그 여자 마스크 안 썼다고 그 공안들이 무릎 꿇게 하는 그 사진 봤어? 우리나라로 보면 이게 난리 날 건데 거기는 그렇단 말이야. 그래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안 된다 데모에 걔 없어져. 그럼 선생님 한일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이 사람이 직접 오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콘텐츠나 미디어 쪽으로만 풀릴 거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캐리소프트가 그 이번에 중국 심의 통과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영화관에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갖다 얘기해서 그런 거를 허용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온라인부터 나는 온라인부터 먼저 퍼질 것 같아. 오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우리가 야 이제 중국이 하냐 그래서 중국 관광 단체 관광가 기다려 이거 아니란 얘기야. 관광객이 오는 건 아니고 그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어딘가에서 돈만 꽂히는. 그리고 컨텐츠가 왔다 갔다 하는 계약. 그 다음에는 니네만 와. 중국인은 못 가고 외국인은 와. 외국인은 와. 뭐 홍콩이든 마카오든 그거는 제한을 좀 풀어줄게. 뭐 요런 개념일 것 같아.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 하나도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는 게 그런 에너지 같아.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도 보면 일본 쪽에 더 에너지를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ZTC 그러니까 그쪽 JTC. 그쪽 관련해서는 JTC 외에는 수익 준 게 없어. 아시아나항공이든 하나 다다. 그러니까 근데 계속 시장은 확대될 것 같아. 응? 일본 쪽으로. 일본이나 유럽이나 요새 홈쇼핑 봐라. 틀면 난리다. 틀면 난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분노의 여행을 가지. 분노의 여행을 가지.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거랑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OTT 미디어 플랫폼 위주로 보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적인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걸로 선별을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거기도 끌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끌개. 근데 게임이나 이런 건 안 할래. 이 완전 위메이드가 짱돌을 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찍어서 전략화시키는 게 영화 관련돼. 덱스터가 CG 작업의 그 개념 아니야. 이것도 온라인 개념이거든. 또 이게 그걸 뭐라고 하지? 끼고 보는 거. VR? VR. 여기에 관련된 거. 오히려 그렇게 연상을 해갖고 가는 게 어떻겠나. 이게 메타버스로 연결되지는 않을까요? 메타버스로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16일 날 아바타가 초대박을 쳐야 될 거야. 초대박. 이게 BP가 너무 높아. 뭐 2조 4천억을 본적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초대박을 쳤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아바타 2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 4가까지 그냥 쫙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CG 작업하는 것들, 뭐 연관된 기업들이 그때 에너지를 줄 것 같아. 그리고 CGV도 지금 애매하게 같이 가지만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탄력받으려고 그러면 도상 매진. 그럼 그건 뚜껑 열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바타의 흥행을. 어. 사실 레몽레인도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송중기가 주연이라더라 이렇게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재밌으면 봅시다 했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갈 거다. 말을 안 돼. 네가 책 써서. 아, 맞아요. 아우 이걸 내가 준기 오빠 내가 섭외했었어야 됐는데. 아우, 아이고. 진짜 생각을 바꿔야 주식이 보인다. 거버넌스다. 그래요. 거버넌스. 어. 그 선생님 그 덱스터는 지금 진입이 가능한 위치인가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네옴에서 보자. 응? 주도주는 네. 1개월에 3개월에 더블 종목들이 나오는 섹터가 주도주야. 네옴. 네옴 관련주들이 더블 난 것들이 한 서너 개 돼. 그러면 아바타 관련주나 컨텐츠 관련 100% 이상 간 게 아직 하나도 없어. 그냥 많이 간 게 5, 60% 정도? 그런 게 이제 더블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덱스타 기준으로는 10,000원에서 14,500원이 1차 파동, 논리목주 이게 20,000원 가는 장이 돼야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그러려 그러면 16일부터 그냥 시리즈로 나가야 돼. 거기서 끌게.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하더라도 아직 뭐 안 믿어. 뭐 아직 아니야. 그러다가 사람들이 덱스터 같은 게 15,000원 떨어져 갑자기 거기서 22,000원을 더 치고 나가면서 17,000, 8,000원. 야 이럴 때 근데 거기서 먹을 게 없거든. 그때는 때려야 된단 말이야 비율로. 근데 그런 장이 16일부터 결과물이 근데 흥행 실패해봐. 그대로 원치다.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섹터를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지를 위치는 아니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를 위치는 아니고 조금 간 보는 위치. 그러니까 지금은 확인형 매수고 여기서 20, 30% 빠질 때 2배 걸을 수 있는 작업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지. 여기서 사서 반드시 가. 이건 간을 보는 위치다 현재로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섹터가 그래도 지금 뭐 한알령이나 여러 가지 테마로는 아직도 순환이 남아있는 섹터. 로봇도 아직까지 더블 게임이 없어. 로봇.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건자재 그 아까 모듈러 쪽도 아직 더블 게임 나온 게 없고. 그리고 스마트 보안 애플페이가 이제 나올 때 이제 한국정보통신이 더블 게임 나온다는 조종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날이라든지 또 결제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게 다 데이터 관련된 동수서산.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한알령 해지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을 만한 미디어 컨텐츠 쪽을 보되 지금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조금 간을 보면서 상황을 좀 보자. 아바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크해보자.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선생님, 그 중국 얘기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어가지고 정리를 살짝 빠르게 했어요. 한국과 중국이 경제 분야 민간 대화 내년 초에 가동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1.5 트랙으로 대화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1.5 트랙이라는 게 반관 반민, 그러니까 민관 협력으로 해서 경제 분야를 좀 잘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잘 되려고. 앞으로 10년간 더 잘 될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발리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야가 이런 콘텐츠 같이 좀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부분 혹은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건 한한령 해제 콘텐츠 외에는 뭐가 딱히 없죠. 그냥 중국에 공장 있는 기업들. 그러면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쪽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반도체에는 없어. 반도체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안에 있는 반도체 그리고 빙의를 해봐 그때. 빙의? 시진핑이 돼봐. 시진핑? 황제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미국에 대응하려고 다 편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을 때려야겠어? 아니면 내 편을 만들? 내 편을 만들어야지. 당연히 내 편 만들겠지.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클릭을 했잖아. 그러니까 중국 가려면 어떻게 돼? 우쪽 가면 발만 이렇게 기울어지 이런 모양 알았지? 약간 이렇게 감싸면서 발만 이렇게 그리고 기업들한테 넘기겠지. 니네들이 보이지 않게 알아서. 그래서 1.5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정부 주도가 아니라? 그럼 민간 주도라고.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동수소산 데이터 센터 절로 넘겨야 돼. 그러려면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은 종신을 목표로 해.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종신의 타이밍은 뭐냐면 홍콩 폐그제잖아. 그걸 없애버려요.
그러면 위안화로 바꾸겠지. 딱 10년 걸려. 10년 동안 뭐 하겠어? 뭐 하겠어? 내 사람 심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새로운 수도를 만들고 공산당들 항상 반동분자 색출하고 사람한테 심어놓고 그리고 데이터를 해서 그 동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다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가혹하게 하고 국민들한테 왜 가혹하게 해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난 이미 종신했으니까 난 계속 왕이니까 민간 주도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경제 성장한 게. 네. 그러니까 거기를 가혹하게 하고 그동안 나에 반대되는 집권 세력들이 다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에서 걔네들 다 카트 지키고 내 공산당 당원들의 스타를 만들고 요새 가만 보면 영웅을 이제는 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공산당에서 나올 거야. 그럼 자원이 이쪽으로 이동되는 거거든, 부가. 그러면 그 부를 이동시키는 통제 사회를 만드는데 딱 10년. 그러면 그 시점이 그때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면서 폐그제를 없어서 폐그제 없앤다는 건 미국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야. 왜냐면 폐그제가 홍콩 달러잖아. 박스잖아. 그러려고 그러면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위안화로 바꿀 수 있는 털을 만들어야 되고 다 통제하고 우리 친구들을 전 세계에 다 심어놔야 돼. 심지어는 미국에다도 심어놔야 되고 일본에도 우리나라에도 심어놔야 되고 저기 유럽을 또 집중할 거고 이런. 그러면 여기에 또 반드시 반작용이 나온단 말이야. 나는 이래들 저 속셈을 알아. 하면서 이게 충돌되는 게 나는 10년인데 결론은 내치 강화에 집중하는 정책을 쓴다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만한 거나 우리가 이익을 볼 만한 그런 그림을 그려주세요. 없어. 없어요? 그냥 반도체하고 석유화학이야 그럼 그냥. 걔네는 그냥 그러는구나. 내치가 걔네들이 하는구나. 내치해서 경제성장하면 중간재를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걸 쓰는 것들 중에 이미 파이프라인이 돼 있는 것들 중심으로 커지는 거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롯데그룹이 중국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사람과 사람이 완성돼서 다시 또 이제 하나라는 걸 다시 풀어줘 갖고 다시 들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걔네들이 성장을 위해서 뭐라고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석유화학 부분이 중간재로 제일 많이 쓸 거고 또 반도체 부분이 우린 중국이 암만 때려도 이제 키시안을 이용해서 오해 전략이들 할 거고 그 다음이 가장 또 하나 하는 게 통신 인프라. 화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지. 없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화해 주변이 막 못 쓰는데 그걸 우리 삼성전자 걸 쓴단 말이지. 우리나라 거.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지만 그 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이 정책이 네. 간단해서 일본이 우리 반도체에서 때릴 때 그 국산 수혜받는 기업 같이 미중 간의 싸움에 박터질 때 우리가 틈새로 수혜받는 장비, 발전 설비,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나는 중소형사들도 많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1년이나 1년 받다가 박살난 것들이거든. 난 그런 것들이 중국 정책에 오히려 반사 이익 받는. 중국 정책과 직접 해갖고 중국이 사줘갖고 커지는 거 없어.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줄기가 메인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회사들 입장에서 이런 모멘텀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중소형사에는 매출이 큰가? 크지. 어마무시하지. 어마무시하단 말이야. 그럼 그런 회사들 어떤 게 있어요? 지금 통신 장비 KMW라든지 오이솔 대표도 해. 우리 미국 가는데 그 틈새로 지금 현대건설 기계가 저렇게 더블 게임 났듯이 마찬가지야. 장비주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부분에서 대판 싸우고 막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틈새로 해외 부분에서 수주가 우리나라 쪽으로 돌려오거나 아니면 중국 쪽이 노이즈가 세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잠깐 거점을 이동하는 기업들. 네덜란드나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상징적으로 아직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대통령하고 화상회의한 것도 그거 하나의 징후거든. 한국의 기가 팩토리를 세우는 걸 생각하고 있다.
그거만 되면 대박이지. 뭐 고양시가 고양시로 올 가능성이 있다. 막 기사 듣던데. 그거는 뭐 서울 그 시장이 또 지른 거죠. 지른 거지. 고양시? 그 사람만 지르겠냐? 그럼 부산시장도 지르고 저기 뭐야 또 고흥 쪽에서도 지를 거고 여기는 우주항공 여기에도 뭐가 다들 가덕도 오세요 이럴 거고 나는 영종도 가라. 영종도가 제일 내가 일론 머스크라면 영종도 찔른다. 그럼 선생님 이제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떤 정책을 하고 동수서산 모멘텀 속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종목들은 없지만 좀 회사에서 이런 설비, 장비, 통신 장비 업체 이런 쪽으로는 봐도 괜찮다. 그리고 그 정책 방향성은 우리도 가. 왜냐면 이제 통신 깔아야 되고 우리도 인프라 깔아야 해야 되고 인프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 SOC 그래서 다 있다. 정책 방향성의 이게 그러니까 닮은 꼴 찾기. 닮은 꽃 찾기. 중국이 동수서산, 우리도 빅데이터 센터 구조조정 이런 관련된 그런 것들이 같이 갈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머스크가 한국의 기가팩토리를 최우선 후보로 삼겠다 하면서 이미 중국에 상하이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될 확률이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한 10에서 20%. 왜냐면 이런 머스크가 너무 뻥카를 아니 뻥카도 많지만 그 사람은 약간 똘끼가 있어갖고 질를 때는 확 질러버려. 그래서 이거는 극단성이 그러니까 배팅을 해놔야 돼. 되면 대박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원 갖고는 미리 생각하고 해놔야 돼. 괜히 확률 껴서 합리적으로 해갖고 이건 말도 안 되지 이러면 실전에서는 황이야 오히려. 이미 날아가 버리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센트럴 모텍도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외 상한가 갔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미 이쪽에 선생님 많이 올랐어요. 대표님 전기차 부품 업체들이. 그런 거를 월봉으로 좀 봐주세요. 그럼 바닥에서는 한 30, 50짜리들이 있어. 1년 반 동안 박살낸 것들이 허다해. 그럼 선생님 우리가 많이 이제 언급되는 센트럴 모텍, 웰크론한테, 에스트레페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고 다른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KH마트, 코리아센터, 한미반도체. 코리아 센터도 여기 들어가요? 이런 것들의 순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 그래서 IT 소부장도 나는 하나의 순환형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우리 가까이서 DB하이텍이 7, 8만 원 갈 때까지는 계속 갑시다 쪽 아니야. 그럼 요 종목들도 봐요? 이 종목들은 보지 마요? 앞서서 말했던 잘 나갔던 종목들. 잘 나갔던 종목들은 일단 대박이야. 센트럴 모텍 갔지.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랐죠. 한 고점에서 20% 지그재그 주는지 봐. 그리고 눌림목 우리 꼭 코론글로벌 한다 그러면 그 눌림목대 사듯이 눌림목대 하는 거야. 그리고 대면 이제 올라간 거에 2배가 버려. 근데 선생님 헷갈려요. 이렇게 지금 조정을 줄 만한 종목을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직 안 오른 방금 말씀하셨던 KH바텍이나 코리아센터 이쪽을 사는 게 나아요? 그건 나도 몰라. 그건 몰라요? 복불복이지 왜. 왜냐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면은 요게 오르고 요렇게 가면 요게 오르고 다 올라가는 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뭐 개인의 운빨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그럼 선생님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코리아센터 먼저? 코리아센터가 아니라 센트럴 모텍. 그러니까 그런 전략은 트레이더들 감각이거든. 자금 배분해 갖고 전업 투자가용이야. 이런 종목은 지금 전업 투자가용이지. 초보자들 그냥 용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센트럴 모텍을 보면 바닥에서 단기간에 12,000원짜리가 지금 1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이야. 16,000원이야. 15,000원과 2만원에서 지그지그 하다가 얘가 3만원 가는 파동이 진짜란 말이야. 그걸 월봉으로 왜 보라고 그러냐면, 월봉으로 봐봐. 월봉으로 보면 아직 월봉을 일봉처럼 본다면 아직 매수 가능한 느낌. 그렇지. 이 주가 고점이 얼마야? 4만원이라. 4만원짜리를 얼마까지 뺐어? 11,000원. 4분의 1 토막 준 거란 말이야. 요게 한 4, 5천원 올랐어. 애기잖아. 근데 단기간 보면 일봉으로 보면 잖아. 각도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지그재그 이용해야지. 그러면
대장 선도주는 센트럴 모텍 하는 게 정답이고 초보자는 내 거도 올라가 주세요. 이거 요 차이. 근데 센트럴 모텍은 여러분들 따라가 지금보다 20% 마이너스 날 수 있어. 그럼 거기서 2배. 이게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두고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 잡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 그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웰크론한테 뭐 에스트라피죠? 웰크렌토한테는 나는 이제 안 할래. 왜요? 이거는 수처리 개념인데 이게 월봉으로 항상 우리가 싸우는 고가 저가의 그 의미 있는 그 가격대들이 있어. 웰크렌한테 월봉으로 봐봐. 20년 최고가야.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거를 그 3,000원대 하지 않고 6,000원대 왜 해? 6,000원만 가면 보이지 않게 어디서 물량이 딱 나와서 때렸는데, 이러면 꼭 그 대주주 그 수무 물량이라든지 전환사채 희석화시킨 물량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다 월봉으로 위치 보면 얘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센트럴 모텍은 이제 시동을 거는데 웰크론한테 월봉을 한번 보세요. 그냥 싹 3,4천원대 왜 놓쳤니? 뭐 이렇게 오히려. 그럼 선생님 코리아 센터 한번 볼까요? 이게 또 12월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 코리아 센터는 1년 동안 지원하지 마. 얘네들이 언제 하나만 기다리자고. 그러면 그 이름 합친 다음에 하지 그 전에는 안 해. 그리고 이거 사모펀드들마다 그 대장들의 그 사람들의 성격이 있어. 코리아 센터는 그냥 10년간 주무세요. 그러면 분명히 얘 유바이로지스 같이 하는 어느 타임이 있을 거야. 유바이오로지스는 또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호흡으로 가야지. 포스코 아이스티나 이거를 그래프로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코리아 센터나 포스코 아이스티는 그냥 도 닦으세요. 그럼 선생님 KH바텍은 어때요? 차트로? KH바텍은 요새 발동을 좀 거는 것 같아. 오히려 최근에 단기적 감각으로는 KH바텍, 코리아 센터 얘도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면 12,000원, 3만원. 코리아 센터 3만원 갈 때 막 화나는데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얘도 3분의 1 토막 만드는 거거든. 지금 이제 역별. 그러니까 좌로 우하향하다가 수렴되거나 대반 중인데 아직 21선이 120선 돌파 못한 거. 그런 거 다 해도 돼. 21선이 121선을 돌파하지 못한 거. 1 121선을 돌파하면 조금 쉬었다가 그렇지. 눌림목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역별이 정배열되면 이게 다 정배열돼서 121선에 이격 100% 넘어가는 건 하지 마.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역별 종목들이라고. 그런 걸 하자고. 조정 때.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다네요. 스페이스 X 한국하고 우주산업 같은 것도 좀 협력을 같이 해보세요. 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 목표나 방향성을 주고 있는 게 있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머릿속에